야당을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야당 대표와 만나고 나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부탁도 하고 대통령은 국민에게 부탁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협치라고 합니다. 그거를 안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지 않았나.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전 대국민 담화를 내고 12.3 비상계엄을 내린 의도, 비상계엄은 내란 의도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헌정질서와 거대 야당의 폭거와 망국적 행태를 저지하기 위한 최후적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이 공직을 걸고 야당의 탄핵 추진 등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강경하게 내비쳤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이라며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다고 운을 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이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해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관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라고 말하면서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다고 주장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는 잘못이 없다. 비상계엄은 그 대통령의 그 통치 행위 중에 하나다. 지금 며칠 전인가요? 그 국회였었던 것 같은데 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비상계엄은 통치 행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또 많은 그 보수 유튜버들이나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정당한 것이었다. 비상계엄은 무슨 어떤 그 저기가 아니고 무조건 되고 통치 행위다. 탄핵을 할 만한 그런 저기가 아니다. 내란 의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내란 의도가 전혀 없다. 대통령이 무슨 내란 의도가 있냐? 대통령이 뭘 뒤집으려고 하겠냐? 갖고 있는 권력인 대통령인데 뭘 뒤집으려고 하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당이 비위라는 건 어떤 잘못된 점들, 자기네가 숨겨야 될 어떤 이런 것들이 있죠. 비리 사실입니다. 비리 사실을 그 조사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면 바로 탄핵을 하지 않느냐? 이거는 되겠냐? 이게 감사원장도 탄핵한다고 그러고 검사들 탄핵한다고 그러고 방통위원장, 장관 막 탄핵한다고 그냥 계속 탄핵 하다가 해서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자기들의 비위를 덮기 위해서 했던 이건 방탄 탄핵이다. 이 정도라고 하면 이거는 바로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겠느냐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니까 난 끝까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끝까지 맞서겠다. 공직을 걸고 끝까지 맞서겠다. 이렇게 의지를 내비치셨다고 합니다. 공직을 걸고
지금 공직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국민들이나 또 야당에서는 공직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입장인데 뭐 걸 건 그 공직은 걸 게 아닌 거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공직을 걸고 끝까지 싸우겠다, 맞서 싸우겠다. 그래서 나는 하야는 없다. 이제 아마 한동훈 위원장, 한동훈 대표나 이런 분들 일부 저기에서는 또 하야도 고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하야를 고려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난 하야는 없다. 난 하야하지 않겠다. 나는 공직을 걸고 끝까지 나는 싸우겠다. 탄핵하려면 해라. 나는 물러나지는 않겠다. 한번 해봐라. 내가 뭘 잘못했느냐. 니네들이 잘못했지. 니네들이 계속 데모하고 170번이나 넘는 178회나 달하는 대통령 퇴진, 대통령 탄핵 집회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랬느냐. 이러다 보니까 의료 대란이 있었고 의사들 다 병원에서 떠났고 그러면 의사들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야당 도와주지 않고 장관, 방통위원장 뭐 좀 건들려고 하면 무조건 되고 다 탄핵한다고 들이대고 물론 헌법 탄핵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잘못된 공직자에 대해서 국민들이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도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2.3 비상계엄령에 대해서 과연 그게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고 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약 70%가 넘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20%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20%, 국민의 20%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점도 또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의견을 따르지만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20%의 국민들이, 그분도 국민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20%의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행했던 12.3 비상계엄은 잘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많은 그런 일들 가운데 극단적인 것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극단적인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합니다. 가장 쉬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폭력이라는 게 우리가 폭력이라는 거 체벌이라는 어떤 미명하에 폭력을 하는 거 가장 쉬울 수 있습니다. 어린애들이 잘못했을 때 일로 와. 그래서 체벌을 위해서 폭력을 가하는 것. 체벌이라는 미명하에 폭력을 가하는 것 가장 쉬울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그 어린아이를 이해시키는 일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법으로 이해시켜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폭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 안에 있다고 하지만 법으로 이게 그 비상사태라는 게 계엄령이라는 게 비상사태라는 게 전시나 통제불능 이러니까 그 전시나 통제불능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논란이 대통령은 그건 지금 전시는 아니었지만 통제불능 상태였다. 국정 통제불능 상태다. 그래서 난 비상계엄을 한 거다 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걸 떠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강력한 조치를 대통령에게 줬던 권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때는 야당을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야당과 끊임없는 대화를 하고 야당 대표와 만나고 야당 대표하고 자주 만나서 야당 대표와 하는 얘기들을 하고 나의 국정 운영을 이런 것이라고 야당 대표에게 설명하고 설명을 또 듣고 무엇이 문제인가 경청하고 또 나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좀 도와달라고 부탁도 하고 대통령은 국민에게 부탁을 하는 거니까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협치라고 합니다. 그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야당 대표 한 번 만났어요. 대통령 당선되고 한 번 만났습니다. 야당 대표. 야당 대표를 범죄인으로 딱 낙인 찍어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나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3심제인 대법원에서 이 사람이 범죄가 인정된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저 사람은 범죄자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치국가에서 법에서 당신이 범죄자요 라고 3번 인정을 했을 때 그렇게 결론이 났을 때만이 범죄자인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마치 범죄자이기 때문에 내가 범죄자하고는 만날 수 없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주변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점에서 독단이 아니었느냐. 협치를 하고 그리고 야당 대표와 함께 손을 잡고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갑 전 민주당 대표께서 당대표 시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치란 나를 욕하는 사람을 손을 잡고 웃으면서 걸어가는 것이다. 이게 정치라고 하나갑 전 민주당 대표께서 지금은 이제 원로시지만 연세가 이제 꽤 되신 원로시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현역 시절에 정치는 나를 욕하는 사람, 나를 욕하면 얼마나 믿겠어요. 그 미운 사람을 손을 잡고 웃으면서 걸어가는 것, 그게 정치다. 다시 말해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웃으면서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욕하고 나에게 반기를 들고 나를 성토하고 그리고 나에게 각을 세우고 이런 사람과 손을 잡고 웃으면서 함께 가는 것, 이것이 정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를 안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이어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며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보듯이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의 면죄부를 주는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마치 야당 대표를 마치 범죄자인 것 모양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검사의 인식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이 사람의 혐의가 있으면 범죄자로 인식하는 것이 검사의 직업 본능이긴 합니다. 검사는 무조건 되고 이 사람이 범죄자이기 때문에 이 범죄 사실을 밝혀내고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작은 것 하나에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직업 정신이 있습니다. 그런 직업 정신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고 그 법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이 사람이 증거가 있고 이 사람이 범죄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사법부에서 그것도 한 번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 번, 나 당신은 범죄자요. 그래서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고 3번을 당신은 범죄자요. 라고 처음엔 단독 판사지 않습니까? 판사 한 분이, 다음엔 판사 2분이, 3분이, 마지막으로 대법원에서까지 당신은 명백히 범죄자요. 라고 확정했을 때 비로소 범죄자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범죄자가 자기에게 면죄부를 준다. 이런 인식 자체가, 이것이 야당 대표를 그렇게 인식했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통치행위라고 생각하시면 통치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뭐 통치행위가 법적으로 맞는 얘기기도 하고, 하지만 야당 대표를 인식하는데 인식의 직업, 이젠 검찰총장이나 검사가 아닌 대통령으로서 전 국민을 아우르고 나를 욕하고 나를 성토하고 나의 각을 세우는 사람까지도 포용하는 그런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이 과연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함께 야당이 정부 주요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난을 했다고 전하며, 그는 검찰과 경찰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을 아예 0원으로 깎았다며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중요한 예산이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 세력이 아닌가. 그래놓고 자신들이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다고 일갈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가 간첩 등 반국가 세력에 의해 잠식되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북한 공작원이 해킹에 노출된 바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고 전하며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 윤 대통령에 따르면 국정원은 선관위의 서버를 검수한 결과 해킹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하면서,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간첩법 개정 반대 등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일이라며 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히 맞서겠다며 하야 조기 퇴진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고 서울일보가 일면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의 생각을 어제 완벽히 이제 밝혔습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인식했고, 범죄자로 인식하려면 일단 3심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3심이 돼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범죄자다 하고 엄청나게 난리를 쳤습니다. 벌컥 뒤집어졌습니다. 조국 장. 결론은 어저께 대법원 판결이 났죠. 아, 범죄자다 하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구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이 조국 장관이 범죄자다 하고 국민들이 막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럴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범죄자라고 특정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이 정권을 갖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 난리는 쳤습니다.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검찰총장이었고 지금 국민의힘의 대표였던 한동훈 대표는 당시에 검사였습니다.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어떤 탄핵을 주도했고 수사를 했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사람은 범죄자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와서 법에 대통령께서 위반됐다고 하면 그거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어디까지, 내로남불도 아니고 나에게 불리한 건 그거는 괜찮은 거고, 남이 하는 것은 그거는 안 되는 것이고, 이래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가 우리가 인식을 갖는 것은, 선이라는 것은 뭐냐고 하면 어떤 경우에도 변화되지 않는 것이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잣대를, 공직자는 나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노를 읽지 않는 자 정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노노의 극기북렬한 개념이 관념을 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관념을 가지고 정치를 하면 그 관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겁니다. 나는 꼭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나는 꼭 왼쪽으로 걸어가야 된다. 이런 관념을 가지면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 되고 왼쪽으로 가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관념입니다. 그 관념을 가진 사람이 정치를 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정치인들이 철학가들이 많았던 겁니다. 관념을 갖지 않고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평형을 유지하는, 배가 침몰하지 않으려면 안에는 평형수를 넣어야 되듯이 그 물에 그 무게만큼 사람이 연글지 않은 사람이 정치를 하면 이렇게 나라가 혼란해지는 겁니다. 야당이 됐든 여당이 됐든 좀 정치라는 사람은 연그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오늘 이 금요일 아침에 국회도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국회를 국민이 들어가지 못하게끔 국회에서 지금, 물론 안전의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독재국가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국회가 지금 일반인 출입을 금하겠습니다, 제한하겠습니다 라고 할 만큼 나라가 어수선한 이런 나라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국은 내란이 되든 뭐가 되든 잘 어떻게 결론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셨던 비상계엄은 무리하지 않았나 하는 국민들이 다수의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은 다원화된 그런 나라입니다. 경제 대국인 나라고 선진국에다 국방력도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 한 장에서 세상을 얻을 수는 있지만 말 한 장에서 세상을 통치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강력하게 세상을 전쟁으로 다른 나라를 얻을 수는 있지만 통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군인으로 통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군인으로 전쟁을 해서 영토를 늘릴 수는 있지만 통치는 군인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1세기에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군인이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비상계엄령을 내려서 군인한테 이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잠시나마 맡길 생각을 했는지, 그 생각 자체가 어떤 생각인지, 그게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맞지 않는다고 국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엉뚱하고 엄청난 판단을 하게끔 야당이 국민을 위한답시고 뭐든지 딴지 걸고 발목 잡고 한 발짝도 못 나가게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야당에게, 야당 전체에게 192석이라는 어마어마한 의석을 밀어줬을 때 이렇게 딴지 걸고 그리고 발목 잡고 한 발짝도 못 나가게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끔 만들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라고 이렇게 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야당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유불리를 따져서 자기한테 유리하고 우리한테 정권을 가져가기 위해 저쪽은 끌어내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그런 행동을 하고 있으면 우리 후손들이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렇게 끌어내려야 되는구나. 저렇게 같이 협동하지 않고 협치하지 않고 저렇게 물고 뜯고 끌어내려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서울일보 1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담화를 발표하면서 씁쓸한 생각을 듭니다.